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부동산원 서울시 전세 가격 지수 변화 볼까요? 현재 0.15%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세 가격 상승세가 갈수록 확대가 되고 있어요. 원래 매매와 전세는 같이 움직였던 흐름인데 지금 그 공식이 깨지고 매매 가격 상승률은 눈에 띄게 둔화되지만 전세 가격 상승률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전세 시장 패턴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봄부터 가을까지는 전세 시장이 강세를 보입니다. 이때부터 서서히 매물이 줄어나가고요. 전세 가격 상승률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봄에 시작을 해서 여름, 가을 정도 되면서 점점 전세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하지만 겨울은 언제나 약세였어요. 자, 겨울에 약세인 이유 자주 말씀드렸죠. 일단은 신축 아파트 입주가 대부분 이때 몰려 있고요. 자녀 학년이 끝나는 시기도 보통 겨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기 중에 이사를 잘 안 해요. 애가 학교를 끝날 때마다 학군지로 이동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집으로 이동한다든가 이때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기존 전세 매물 공급도 늘어나는 시기고요. 또한 신축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서 물리적인 매물도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 입주 물량은 유난히 많은 편입니다.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 4,321세대가 입주를 하고요. 송파구 신천동에서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레일 합쳐서 무려 4,543세대가 옵니다. 잠실권에서 거의 20년 만에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경기도에선 서울과 인접한 광명시에서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3,585세대, 철산자이 브리에르 1,490세대,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1,957세대가 입주를 하고요. 강남구에서는 청담리엘 1,261세대, 서초구에서는 레미안 원페렐라 1,097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선호지역 상당수 공급이 많이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것을 굉장히 이례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기사 볼게요. 신축 쏟아져도 전세값 상승, 서울 전세시장 이례적 흐름. 자, 11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7,242가구고 월별 최다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지난 5년간 이 정도 수준이면 많은 편에 속해요. 자, 그런데 입주장 대단지 아파트도 집주인들이 전세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입주장 시작하면 전세가 좀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의외의 상황인 게 627 부동산 대책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 전세 세입자를 구할 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오로지 현금만으로 보증금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제 앞으로 입주장 때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어느 지역이 심각한다? 서울 동남권 전세 시장이 심각하고 그것이 하남이나 아니면 다른 성남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건 매매 수요와 더불어서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출 금리도 높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전세 수요는 전세 대출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입주 물량보다 솔직히 전세 대출 금리가 훨씬 중요해요. 자,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무려 4.27% 이상입니다. 반면에 전세 대출 금리는 농협 기준으로 3.57%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똑같이 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가 적용이 돼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고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매매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동시에 압박을 하면서 자, 매매자금 대출 금리가 높을 때 전세대출 금리도 같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매매자금 대출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매매 수요가 이제 매매자금 대출을 받을 때 좀 압박을 느끼지만 전세 수요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그렇게까지 금리의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한 윤석열 정부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핵심지 매매 지역에서는 매물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꽤 있어요. 15억 이하 아파트는 매물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았나, 고가 전세 수요가 늘어나지 않나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과 내후년입니다. 자, 올해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15만 623호예요. 자, 예전에 비해서 좀 적은 수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2026년 내년인데요.
93,419호로 무려 38% 감소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패닉 바잉에 빠져서 주택을 매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년에 입주 물량 감소예요. 2027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11만 699호예요. 서울은 1만 2천호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직 착공을 하고 분양하지 않은 사업장은 집계가 안 됐겠지만 그거 포함한다 하더라도 2026년에 1만 8천호 대비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겠구나.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도 입주 물량의 위치도 문제입니다. 자, 2025년에 광명시에 9,300호, 안양시에 4,000호 등 서울 인접지 입주가 많았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요, 이천이나 광주, 남양주, 인천 서구, 의왕, 수원, 권성구 등 외곽 지역의 입주 물량이 집중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명이나 안양시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서울의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곽지 입주는 그 지역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서울의 공급 부족, 입주 물량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도 공급 물량이 넘치는데 이 정도 전세 가격 상승세가 나와요. 근데 내년 여름과 가을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말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무주택자의 심경 변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생각은 있어요. 근데 좀 눈이 높습니다. 아, 서울 대단지는 사야겠지. 나 정도 소득이면 그 정도 사야 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중기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서울은 무리고 경기도 인접지는 사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말기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내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내 이름으로 등기 하나 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서울 경기도 인접지 아니라 그냥 경기도 외곽 지역까지 모조리 사면서 경기 외곽까지 집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구 이동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런 무주택자의 심경을 변화시키는 키가 무엇이다? 전셋값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매 가격만 움직이면 그렇게 패닉 바잉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매매와 전세 같이 움직일 때 무주택자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대중이 움직일 때는 이미 늦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무주택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세난에 쫓겨서 급등한 외곽 아파트를 패닉가 바잉하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 당시로 보면 한 2021년에 주택을 마련한 경우 이런 때가 있는데 실제 서울에선 거래가 많지 않았거든요. 경기도 외곽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폭등합니다. 뒤늦게 전세 만기된 사람들이 급등한 아파트에 하면서 그냥 무조건 잡아버린 거예요. 자, 지금은요, 그때와 다릅니다. 11억 이하 아파트는 여전히 기회가 많아요. 물론 용인시 수지구나 아니면 이제 수원시 영통구 같은 인기 단지는 좀 많이 급등했겠지만 대부분의 11억 이하 아파트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리고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겨울에 전세 만기라면요, 진짜 전세난이 오기 전에 한번 기회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은요, 이례적으로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는 시기, 그리고 대출금리도 높은 시기라는 겁니다. 시장금리가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년에 시장금리가 다시 안정화가 되고 입주 물량이 이례적으로 부족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예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많지만 이례적으로 전세값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제출이 어려운 입주 단지들마저도 전세값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자, 3% 중후반의 전세 대출 금리 그리고 매매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입주 물량 급감이 확정이 됐습니다. 봄부터 본격적인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이 패닉 바잉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11호 이하 아파트는 여전히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겨울 전세가 만기되는 분들은요, 보통 겨울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때 좋은 매물을 잡으시는 것도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반짝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